인류사에서 가장 원시 부족 그 형태를 보면요,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려다 보면은 다 손해요. 가운데 하나만 이익 볼라나 아니면 뭐 이익 보는 것도 아니죠. 제대로 취급받는 거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가장 큰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관리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관리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고 다른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마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근데 이 지방, 저 지방 다 합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 지방, 저 지방 다 합하면요? 그게 뱃살이에요. 이제 저녁 드시고 좀 졸리실까봐. 그래가지고 묶어놓는 게 도가 되고, 이도 저도 다 합한 것이 같으면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국민이 먼저예요? 주민이 먼저예요? 주민이 먼저예요. 주민이 먼저고, 주민들끼리 각자 달리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실컷 즐기다가, 아, 이건 똑같은데 말이야. 이걸 좀 누가 좀 통일해서 해줄 수 없나? 해가지고 만든 게 국가예요. 그런 접근 논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 같은 것이 혼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야죠. 그래서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도 공공부문과 관련한 것이어야지 누구의 개인 사생활도 지방자치로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논리죠. 아주 이 지방자치가 쉬운 건데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태까지 돈 벌어먹고 산 이유가 쉬운 걸 어렵게 얘기를 해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가지고 글도요, 부어줄 쓰면은 될 걸 갖다가 한 15장 써야 원고료를 더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월사금 더 내고 1년이면 될 걸 4년 다니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직업이 보통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내가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가장 이 모여 살기의 첫 단계가 주민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을 모아다가 같은 것끼리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도청도 만들고 광주광역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가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비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야, 우리는 좀 이렇게 틀리니까 이건 좀 우리가 하게 해줘. 이건 우리나 저쪽이나 같으니까 조금 더 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단순한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보충성의 원칙이니 여러 가지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이 택시 기사 아저씨 같은 분이 그거 알겠어요? 그 짓거리 좀 오지 말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 내가 댄빵은 나는 빨리 가야 될 생각으로 내가 그분한테 월사금도 안 받는데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혼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공부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공공부문 중에서 야, 국가 안에서 전부 이 지방 저 지방 합해가지고 같은 것을 묶어보고 그 다음에 도에서 묶어보고 그 다음에 각 지방끼리 다른 건 해보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단체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단체자치 전통이라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주민으로서 살다가 국가가 필요해서 국민으로 살다가 뭐 이런 전통을 갖다가 주민자치 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를 이 본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히도 단체자치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대통령하고 한번 손잡는 거하고 광주시장하고 손잡는 거하고 북구청장하고 손잡는 거하고 누구하고 손잡을래? 그럼 대통령한테 당장 가잖아요. 이게 아주 이 단체자치 전통의 찌든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나누는 것도 미국에서 공공부문이나 영국에서 공공부문이나 일본에서 공공부문이나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공무원 수라든가 정부 규모라든가 세금 낼 때 이거 보면은 어디는 얼마씩 내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내니까 이거 좀 세금 올려야 되겠다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라는 것도 개인의 필요성 또 개인이 조그만 생활권에서 주민으로서 느끼는 필요성 또 이 도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느끼는 필요성 이걸 전부 다르게 인지해야 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해야 지방자치 얘기는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개인의 행동입니다. 개인의 행동인데 요 범위에서는 전부 누구래도 이쪽으로 막 가면 여기 이런 데하고 충돌하고 이 사람도 여기하고 충돌하고 다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문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시장은 공공부문이겠어요? 민간부문이겠어요? 민간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도 공공의 질서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내버려 두면은 서로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자기 사리 사욕을 더 넓히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누가 손해를 봐요? 소비자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아주 자본주의의 그 핵심적인 공공 영역을 벗어나서 자꾸 테두리를 넓혀가다가 거대 정부가 이제 출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경우이든 1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든 저쪽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든 손해보지 않게끔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태어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투더라도 야, 내가 잡은 꿩 2마리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잡은 토끼 1마리 줘. 야, 토끼 1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꿩 3마리는 줘야지. 그런가? 알았어. 내가 꿩 3마리 줄 테니까 토끼 1마리 줘.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문제 누가 충돌 당사자끼리 해결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아니야. 꿩 2마리에 토끼 1마리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 말하는 공무원 고용했다가 그 사람 봉급 주려면 세금 더 걷어야 돼. 예?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시장이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개인이 이 지구상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럼 나 혼자 삐작삐작 살라고 그랬더니 어려워. 그렇죠? 어려우면은 누군가 좀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줘야 돼. 보충해줘야 돼. 근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야, 이씨, 나 살기도 어려운데 너 사는 거 도와줬다가 나 줄게.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집단을 만드는 거죠. 집단을 만들면은 노력은 최소화 그 집단으로부터 받는 이익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익은 다 똑같이 봐요. 그렇게 되면은 노력 이만큼씩 합해가지고 10명, 100명이면은 이만큼씩 합해가지고 100명이면 한 이만큼 집단 크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집단이 발휘하는 혜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 근데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이 개인적인 만족도가 없으면은 모여 살기에 끼어들까요? 전혀 아니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 우선이에요. 집단 우선이 아닙니다. 근데 개별적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집단을 만들어서 소규모 집단 만들어서 거기도 안 되면은 대규모 집단 만들어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개인까지 그 효용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 지금 18년 됐고 그런데도 오늘 같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내가 혼나야 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지방자치가 좀 전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게 실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때 가장 큰 명분이 뭔가니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유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과 달라. 그러니까 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이분은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인간이 모여 살기를 할 필요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남자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충돌하는 만큼은 공공부문으로 떼어서 놓자 해서 공공서비스와 공공재가 필요한 거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한 거고 규칙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데서 출발을 했는 거죠.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 단위에서 충돌하는 개인의 자유하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충돌하는 개인의 자유하고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내가 이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늘상 김서방, 이서방, 소서방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내 윗뱀이 논물 대는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 국가 단위에서 개인끼리 싸우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하게 되면 쉬운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해보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내리고. 한번 제가 지방 분권의 경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뭔가 아니에요? 쓰레기 처리 아시죠? 내 집 앞에 쓰레기 처리, 이제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 쭉 우리 시군 구의 쓰레기 처리, 도의 쓰레기 처리, 국가의 쓰레기 처리, 이거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쓰레기 처리를 즉각 동네에서 알아서 주민 총회를 열어가지고 하면은, 쓰레기 처리 얼마, 즉각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쓰레기 처리가 국가 사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동네에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였어.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전화하면, 면장, 우리가 세금 내는데 말이요. 우리 동네 쓰레기 잔뜩 냄새나 죽겠어. 빨리 그거 좀 치워. 그거 내 업무 아니라서 내가 군에다가 얘기해 볼게요. 면끼리 또 군에다가 얘기했어. 군은 또 그거 우리 업무 아닌데 도에다 한번 얘기해 봐. 그것도 통계내가지고 도에 올렸어. 도는 또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업무 아니요. 빨리 환경부에다가 치워달라고 좀 해줘. 국가 업무라고 해서 환경부에 올렸더니 가만히 있어. 전남만 문제 아니요. 강원도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전부 통계내가지고 쓰레기차 몇 대가 필요한지 그 인력 몇 명이 필요한지 해가지고 그때 가서 나눠줄 테니까 그때 가서 처리해. 그리고 도에서 또 받았어. 그것도 오래간만에. 그 도에서 받았더니 그 도에서 장성군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어. 무안군 얼마. 순천시에서 얼마. 그것도 할당해줘요. 그리고 다 가봤더니 또 거기서 원흥면에서 얼마. 이거 또 다시 또 내려줘요. 정작 마을까지 갔더니 쓰레기 다 썩어가지고 곰 썩어가지고 마을 동네 사람들 다 호흡기 질환 걸리고 피부병 질환 걸리고 그러고 살아가니 이제 우리 고쳐줘. 이러면 그게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방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즉각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야, 이 향토방 이거 만들어가지고 동네마다 다 저 보초 쓰고 다 해. 국가가 그걸 언제 다 해주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다 쓰고 그래. 그럼 우리 밤잠 설치고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가는 건 전부 동네에다가 뭐 밤잠 설치면서 3조 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뜯는 노릇에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다고 효과가 나요? 우리 동네에서 뭐 구축하면 살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관총 하나 사면 5년 동네 예산 다 쓸 거야, 아마. 그러나 효과도 없다, 이게. 그러면 통 떨어서 국가가 하게 되면은 대표성도 크고 규모도 커지니까 저기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명분은 자유를 얼만큼 인정해 주느냐. 개인의 자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가 그만큼 서로 충돌하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큼은 공공부문으로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전부 합해가지고 평균 내게 되면은 그게 평등이에요. 그게 평등이에요. 근데 모든 경우에 그 평등을 적용해서 야, 강원도 이렇고, 충청도 이렇고, 전라도 이렇고, 경상도 이렇고, 그거 따지지 마! 전부 이 국가 평균으로 딱 나왔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한 가구당 우리 전체 한 가구당 평균 가족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이 통계 업무 다루시는 분. 지금 아마 2.19 이렇게 돼 있죠? 2.19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두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0.19는 팔아나? 이게 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은 허수가 나와요. 근데 동네마다 저 집은 몇 명 살아, 이 집은 몇 명 살아. 그러고 올라가서 저 동네는 몇 가구의 인구가 주민수가 몇 명이야. 그 다음에 저 동네는 몇 가구의 인구가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 허수가 있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바텀업 밑으로부터 올라가면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다 살아가는데 갑자기 국가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5,300만. 저도 안 쉬어봐서 물어본 거예요. 5,300명은 약간은 5,200 몇십 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가구수로 딱 나눠 2.19 이게 상상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은 이만큼 허수가 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서 올라오게 되면은 지방자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게 딱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중뛴 말이 나오는가를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쾌적한 기온이 몇 도겠어요? 가장 쾌적한 기온이.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 한번 그 쉬운 거라서 여쭤봤는데. 한 22도. 아이, 그만. 20. 예. 24? 20. 20도래요. 20도. 20도가 우리 인간한테 가장 쾌적한 온도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좀 어려우니까. 물은 100도. 이거 어려운 걸 맞히시네. 쉬운 건 틀리시더니.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한쪽 발에다가 100도 끓는 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이 어업의, 그 나라 어업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냉동 기술입니다. 급속 냉동했을 때 60도까지 올라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원양어업의 분기점이에요. 60도가 못 되면은 원양어업을 못 합니다. 손해봐요. 썩어서 생선이. 자, 여기는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영하 60도, 여기는 100도 딱 한 발씩 정구고 이제 평균 내봐요, 평균. 영하 60도하고 100도하고 평균 내면? 죽습니다. 평균? 죽순이라고요? 죽는다고.
20도잖아요, 20도. 그런 사람한테 당신 참 평균적으로 쾌적하겠어. 말이 돼요. 이게 중앙 집권 논리의 어정쩡한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방 분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역할 분담이 어떤 정도가 돼야 주민이 가장 행복하고 주민으로서도 행복하고 국민으로서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 업무 같은 것은 국민으로서 느끼는 효용이거든요.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동네가 깨끗해졌다, 전염병에 안 걸렸다, 뭐 내가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 군에서 와서 보조를 해줬다, 이런 것들은 전부 주민으로서 느끼는 효용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공공부문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도가 할 일이 있고, 광주광역시가 할 일이 있고, 구가 할 일이 있고, 쭉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 업무를 먼저 챙겨야 되겠어요? 북구 구 업무를 먼저 챙겨야 되겠어요? 예? 지금 국가하고 구하고 합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럴 때 보충성의 원칙이 이제 적용되는 건데, 보충성의 원칙은 쉬워요. 뭔가니, 자, 개인이 이 지구상에 태어난 한 사람이. 그럼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집단의 어떤 모여 살기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보충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누가 죽일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 없이 살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 법이 있어야 보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즉 개인으로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는 위험,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안 당하고 뭐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집단을 만들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보충은 가장 가까운 데서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아까 쓰레기 처리해준다고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공동체, 마을, 지역사회, 지방, 지역,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보충성의 제일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둔한 사람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라가지고 그냥 뭐 무슨 펀드 만들어서 금방 100배, 몇십 배 이렇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국가가 내버려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지방 분권 하려고 그러겠어요? 야, 이 국가가 다 똑같이 해줘. 그러면 차라리 낫죠. 그렇죠? 국가의 평균이 항상 상향이거든요. 지역의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누가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느냐고요. 그럴 경우에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건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를 지원하는 것. 이게 보충성의 제2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무한정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라 이거요.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줘야지, 어느 지역을, 야, 강원도 가난해서 좀 꼴불견이야. 아이고 불쌍해요. 저길 좀 서울 수준만큼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국가가 잘못하는 거야. 그렇죠? 강원도로서 그냥 뭐 어디 충청도나 뭐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이 정도 살면 됐지. 예? 그렇죠? 어디 잘 사는 만큼 강원도가 현재 못 산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국가 돈을 잘못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3원칙은 뭔가니, 부족한 부분, 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방 분권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지역 격차가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벌어지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 분권해주고 지방정부로 넘겨주고 전부 그러면은 지역 격차 자꾸 벌어지니까 아직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지방 분권 못 오게 됐다. 그 주장은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택시기사가 안 되려면은. 그건요, 지방 분권을 하더라도 지역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 하위 지방은 중앙정부가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방끼리 다 해 하고 국세는 걷어가고 그러면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세금만 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국세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국가 안에서 같은 것은 같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 사무를 처리하고 플러스 더 받거든요. 더 받는 부분 가지고 모자란 지역을 보충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밑바닥 지방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전부 처리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된 지역이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아니면 도 안에서는 이걸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책임은 망각한 채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지역은 못 살게 된다고 이렇게 우려하면은 그게 도둑놈 심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중앙정부가 국세 걷어가지고 지네들 봉급 따먹기나 하고 권한만 누리려고 그러고 이 해야 할 보충적 업무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초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중소기업청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우니까 지방 중소기업청 규모를 늘리고 예산 더 늘려서 지방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애팔라치아 산맥에 연방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애팔라치아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그 두 번째, 세 번째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미국도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인데도 지방 중소기업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속을 때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게 좋아요? 똑같은 게 좋아요? 다양하게. 왜 다양한 게 좋을까요? 질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솔직한 얘기지. 우리 인생 지금 대부분 요새 장례식장 가니까 90대 중후반 이렇게 가는데, 근 100년간 똑같은 것만 똑같이 쳐다보고 똑같이, 그러면 해외여행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귀경 갈 필요도 없어. 다 똑같다면은. 그렇잖아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나저나 똑같은 놈이고 예. 근데 다행히 이 세상은 참 다양해요. 다양해. 지방마다 여건이 다르고 개인마다 능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하고 이놈의 호기심 때문에 근백년 버티는 거예요. 그놈의 호기심마저 없어 봐요. 전부 우울증 걸려서 자살했을 게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고,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다양성을 많이 갖추는 겁니다. 다양하게 되려면 뭐가 되겠어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해 주고 지방끼리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줘야 그런 건데, 그걸 중앙정부가 똑같이 해가지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나 경기도나 충청도나 어디 가나 다 똑같다. 그러면은 강원도 사람들이 부산에 구경 갈 이유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서요, 밥을 먹고 가야 되나 하고 하다가 광주가 그래도 먹거리는 최고지 하고 광주에 내려가지고 먹어야지 하고 왔다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순댓국 빨리 먹다가 입천장 개버릴 뻔했어요. 어찌됐든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방분권을 생각하고 지방자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민주주의하고 그 대응되는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반대말은 없어요. 우리 사회 현상에서 대응되는 용어지. 민주주의에 대응되는 용어를 보니까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는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위주로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하고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 근데 저부터도 개인인 동시에 어떤 집단 구성원의 일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현대인들은 불가피하게. 그러면은 개인으로서 우선하는 그런 사회 조직이 있을 수 있고 집단 구성원으로서 우선하는 그런 사회 조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집단 구성원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주의고 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하고 이 사회주의는 무슨 뭐 양극단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혼합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라의 형태가 정치 제도가 이제 달라지고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조그만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완전 주민자치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체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양극단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약간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1988년도에 지방자치학회를 이제 만든다고 그 지방 이제 자치 제도를 개정하면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학회를 조직할 때 그때 안기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에서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은 반체제 인사처럼 취급받았어요. 지금 이 좁은 나라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예? 지금 이 어쩌자고 국가가 우선이어야지 지역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자, 흔히 이제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대비하면서 이 지방 분권에 관한 논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사회가 우선이고 국가는 차순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지역마다 쪼개면은 지역 발전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작년에 국민 1인당 GDP가 얼마요? 아는 것 같아. 3만? 응? 3만 불이요? 600불은 어디다 꼬먹었어요? 3600불. 그 3600불 한번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딸들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 5인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15만, 예, 그 정도 제가 수입이 돼야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죠? 근데 내가 교수 봉급 짭니다. 상대적으로. 안 돼요. 10만 불이 안 돼요. 연봉이. 세금 떼기 전에. 세금 떼면 뭐 더 이제 팍 내려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3600달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3만 불 넘었다 이제 되게 행복해야 돼. 어떻게 행복해?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국가 단위를 먼저 생각하면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제 아까 2.19인 가구당 2.19인처럼 그런 거죠. 근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통계를 가져온다고 보면은 그때 전부 실수잖아요. 근데 국가 통계 먼저 잡고 그걸 나눠서 저기 하다 보면 허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중앙 집권 체제로 했을 때 국가의 발전하고 개인의 발전하고 괴리가 너무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자치를 주민자치 전통에 의해서 끌어올리게 되면은
허수가 별로 없죠. 어느 지역은 1인당 GDP가 얼마고, 어느 지역은 얼마고, 어느 지역은 얼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울산이 가장 높아요. 울산이 가장 높은 이유는 알겠죠. 울산은 현대화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 더 강조되느냐 아니면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더 강조되느냐 그것 차이라는 거. 그러면서 30년 전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 강의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국가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강사가 딱 와서 물어봐요. 자, 저기 세 번째 줄 몇 번, 저기 그 번호, 수강 번호 몇 번 그 수강생 일어나 봐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돼. 교수 말이면 다니까. 그 일어나면은 국가 발전이 우선이에요. 저 마을 발전이 댁 사시는 마을 발전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때 국가 발전이 우선입니다. 예, 잘했어요. 이러면 마을 발전이 우선입니다. 어디 이게 좀 사상이 좀 지금 아마 지금 어디에 가서라도 누구한테라도 물어도 내가 안 물어봐요. 이제 답을 분명히 알 것 같아서 국가 발전이 우선이에요. 나라 발전이 우선이에요. 그럼 마을 발전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마을 발전이 우선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죠. 이거 봐요. 다 알지. 예. 지금은 뭐 그만큼 이제 다 그거에 대한 속성은 파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일을 중앙정부가 해야 되나요?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에는 아직도 지금은 그래도 지금 정답이 대부분 노출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내가 두르자마자 이기호 교수 강의 끝나자마자 와서 그 어떤 게 우선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면 더 좋지 뭘. 이럴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하는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인데 전부 모여서 함께 대처해야지 이 지역 저 지역 조그만큼 쪼개서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 지방자치단체 막 합하는 전략을 많이 썼었죠. 내 친구가 이 행안부 장관한테 해가지고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암수를 했는데 방송에서 나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인터뷰 좀 하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또 뭐라고 오겠어요. 이거 그지 친구 욕하기는 그러고. 근데 저 장관님이 합리적이라서 그거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그려버리고 말았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야. 이 미국 사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양반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책을 많이 써가지고 민주주의 그러면 토크빌하고 불란서의 토크빌은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현생 저기 한 사람은 로버트 달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주민대표도 주민을 온전히 대신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선거 때는 그냥 모아서 막 뭐까지 다 해줄 것처럼 다 굽신거리면서 뽑아만 주면은 댁내 기체 후일 만강하옵시고 댁내 두루두루 평안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하겠습니다. 가고 나면은 아이고 딴 데도 사정 감안해 보니까 당신네만 해줄 수 없어.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주민대표도 주민을 온전히 대신할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로버트 달이라는 말.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가 커지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 정도는 반드시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조직사회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답은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마을이 아무리 커봤자 우리가 참 어릴 때는 마을이 150가구짜리도 있어요. 지금은 마을 150가구 되는 마을 없을 거야. 다 빠져나가지고 빈집까지 세면 몰라 또. 예. 근데 이 양반도 마을 규모를 100가구 정도로 본 거예요.
그 100가구 정도가 마을 단위에서 자치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요. 가구당 한 사람씩 대표면 100명 아닙니까? 100명 정도 다 안 오더라도 70명만 온다고 하면은 70명 정도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100가구를 넘는 그 이상의 공동체는 허수다. 그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장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2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체 국민 평균 수를 내게 되면은 거의 5, 6만? 그쵸? 하나 기초자치단체가 25, 6만. 25, 6만이 지금 주민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의회 의원 뽑아가지고 평균적으로. 성남 같은데, 제가 지금 성남 분당에 사는데, 거기 인구 100만 거의 다 돼요. 인구 100만 다는데 시장이 한 사람이야. 제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에 갔더니 인구 7만 2,100명인데, 거기 군수 한 사람이 또. 작다고 군수 반 짜게 가지고, 못 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남시 크다고 시장 3사람 뽑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긁어달라고 시장 뽑은 건 아니지만은. 예. 시의원들이 어떻게 이 모든 특수 상황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층제를 쓰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는 식을 쓰는데 그래도 동단위나 면단위 이하는 기초단체로 해놓고 그 이상은 뭐 몇 명으로 하든 몇 명으로 하든 그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저기 하면서 몇 사람 그 위원들하고 그 포르투갈을 이제 지방자치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가봤어요. 4층제예요. 4층제. 동단위에서 합니다. 우리는 왜 한참 다층제 지금 중층제를 쓰고 있는데 그거 3층제 뭐 이런 거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죠. 지금도 지금 구의원, 시의원 뽑을 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나가니 그냥 저 로또처럼 볼펜으로 찍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많이 하면은 누가 알아서 어떻게 제대로 뽑겠나 이러잖아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포르투갈에 갔더니 동단위가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더라고요. 그래서 동단위에서 뽑아요. 의원하고 1등은 동장, 2등하고 3등은 동의원이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데 인구가 좀 많으면 3등, 4등까지 2, 3, 4등이 의원이고 그래요. 그 등수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래 어디 가도 공부는 잘해야 돼. 예. 인기가 많든지. 그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보다 높은 데가 이제 이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군구처럼 있어요. 그럼 시군구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뽑아요. 어떻게 하느냐? 동에서 뽑은 사람 있잖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와서 그 디스트릭트 업무를 논의를 해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만 뽑는 거야. 이를테면 1등짜리만 뽑고 구의원은 각 저기에서 주민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 누구 뽑으시다 그러면 그놈의 새끼 맨날 술만 처먹는데 괜히 그놈만 저겠다는 말 막걸리만 잔뜩 먹고 사나 일도 잘 못 볼 거야. 그럼 제껴놔. 능력은 있는데 안 돼. 뭐 이러고 잘 알아서 뽑잖아요 또. 그리고 또 피부에 와닿게 저기 너 임마 가서 너 저기 술 먹는다고 뭐 딴 사람들이 뽑아주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도 너 능력 있으니까 뽑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술 좀 줄여. 라고 하더라도 되는 거고 책임감이 드러나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알바니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바안이라고 돼.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로테이션 해가지고 주민 대표를 돌리니까 가장 주민들이 잘하는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1991년도에 지방의회를 재구성할 때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금 품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꾀를 썼는 건 여야 구분 없이 합의를 해가지고 대규모 공영방송에다가 공익 광고를 보냈어요. 선거철에. 뭐라겠는가 하니 이런 사람은 뽑지 맙시다. 그러면서 쫙 6개 항목을 나왔어요. 이걸 기화로 중앙 정치 무대에나 들어가려고 하는 자 뽑지 말라고 그래. 뽑지 말라고. 말이 되는 얘기 이게.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포르투갈이나 알바니아 같은 데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더 큰 일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죠? 집안에서는 개차반이 밖에 나가서 소차반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그러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중심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가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거 먼저 자기네들끼리 처리하게 하고 그로써 처리할 수 없는 같은 것끼리 묶어서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또 국가 단위에서 같은 것은 국가에서 모아서 처리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와 평등, 박애를 원하잖아요. 근데 평등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합해가지고 사람 수로 딱 나눈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실질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등도 두 가지입니다. 결과로서의 평등이 있고 수단으로서의 평등이 있어요. 자, 지금 돈 지갑에 얼마 가지고 있어요? 저 5,000원 있어요. 5,000원. 그럼 여기 같이 좀 나눠 쓰면 안 될까요? 싫죠? 좋아요. 그러면 지방자치 이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싫다고 해 주셨으면 싫어요. 예, 싫죠. 당연히. 봐, 이거예요. 결과로서의 평등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 지금 이제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하는 거야. 자, 혼자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전부 빗자루를 들고 이 강의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맑은 공기에서 우리가 그 수업을 들읍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은 같이 할 용의가 있고 이분도 그런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수단으로서의 평등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앙 집권 체제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필요한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양립이 되고 있는데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한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지금 당장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나 집단주의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방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국가 중앙집권 체제를 운영하면서 서울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한 석 달간은 경제활동 모두 스톱!
니네는 9개월만 해도 딴 데 12달 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석 달 못해. 좀 전체를 위해서 좀 죽어줘야 되겠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방분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집단 전체의 평등 가치는 어떻게 실현하게? 서울이요? 강남구면 강남구, 강동구면 강동구, 서초구면 서초구,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앙 집권 체제보다 더 성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 강원도나 뭐 제주도나 이런 데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저기 장수구는 떨어지겠지. 중앙 집권 체제보다. 그렇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은 지방 분권을 통해서 자유를 포괄적으로 주었으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잘하는 지역의 폭이 많겠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해가지고 처지는 폭이 크겠어요. 당연히 잘해서 높아지는 폭이 크겠죠. 그 상당 부분은 뭘로 가겠어요? 국세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국세 일부를 가지고 못하는 지역에 보충성의 원칙 2번하고 3번을 적용해서 중앙정부 아니면 서울광역시, 특별시, 그 경기도 관내에서는 경기도 이런 데서 못한 처진 지역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충해주고 여기는 더 잘하고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평균치는 계속 높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중앙 집권 체제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뭐 국가가 알아서 평균적으로 해주겠지. 안 되면 데모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코넬 대학이 있어요. 미국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해요. 한국 얘기를 하면은 학교 차별한다고 그럴까봐 한국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코넬 대학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학점을 가장 짜게 해주니까 학생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어느 경제학과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딱 이제 100여 명 수강생이 있어요. 학기 초에. 자, 여러분들 뜻대로 학점을 주겠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별로 시험 보고 그 성적 맞은 대로 개인별로 성적 받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클래스가 함께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 점수를 적으면 합해입니다. 합해가지고 평균치로 똑같이 A면 A, B면 B, C면 C 그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지. 그 아주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코넬 경제학과 학생들이 아이고 이 한 과목은 평균치로 받고 나머지 가서 그 옵션 없는 개인 과목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나 또 A 받고 그러면은 손해날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두 번째를 다 택했어.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열심히 한 사람 또 그래 어차피 똑같으니까 하고 포기한 사람 그래가지고 평균이 한 75점 나왔어요. 그래도 D는 나와. 그렇죠. C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러니라 하고 했어요. 기말고사 때 가보니까 어렵쇼. 제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평균 75. 그래봤자 내가 75밖에 못 봤는데 내가 왜 이 과목 공부해? 저 과목 공부해. 내 개인 과목 공부해가지고 저 개인 거 챙겨야지. 그러고 전부 공부를 하는 거야. 평균 내니까 40이야. 40하고 75하고 평균 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0이 안 되잖아요. 전부 과락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도 그저 중앙집권 체제로 못하는 지방, 저 잘하는 지방 할 거 없이 국세 전부 걷어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똑같이 저기 한다. 그러면은 우선 편한 것처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은 어느 지역은 무슨 특색이 있고 어느 지역은 무슨 특색이 있어서 이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걸 저 지역에 가면은 또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서로
그 상호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건 선택의 폭이 없어지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맨날 저기 전국 평균대로 국가에서 주는 식빵 5개, 물 2병, 그 다음에 소화되더라도 소화제 배달 2알씩 그 얻어먹고 살아야지. 그런 꼴이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평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으로서의 평등을 존중하느냐 아니면은 결과로서의 평등을 강조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하라고 했더니 농담만 해가지고 시간만 자꾸 흐른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려면은 우선 근데 지방자치를 해서 우리 지역이 우선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내가 요구했던 대로 좀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 지방이나 저 지방이나 똑같다 하면 지방분권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렇죠? 우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충분히 살리고 또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방 저 지방에 따라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수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우선 충족시켜주면은 행복지수가 높아지겠는데 여러분들 삶의 질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질. 1995년서부터 중앙일보에서 전국 시군의 삶의 질을 평가해가지고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이거 잘못됐다, 지표가. 뭔가 아니? 성남만 하더라도요. 그때 이제 성남 분당이 91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사는데 성남 분당은 도시계획이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차 면적, 주차 걱정 안 하고 이제 됐던데. 근데 성남 구시가지는 이게 청계천에서 막 그 판자촌 헐어가지고 68년, 69년 요 사이에 군 트럭에다가 막 실어가지고 20평씩 떨궈져가지고 새끼줄 치어서 그 안에 천막치고 살면서 시작은 마을이라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부들이 남편이 퇴근할 쯤 되면은 가장 큰 업무가 뭔가 하니 요 도로가 있고 요 집인데 그 앞에 가서 사바나 들고 요 작대기나 뭐 들고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주차 못하게. 우리 남편이 주차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만 해주면은 시나 국가에서 이 지역에 뭘 해줬으면은 삶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공영주차장만 좀 하나 만들어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당 구민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차장 해줄까? 그랬더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양극단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역마다 다 이게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획일화해가지고 모든 도시에서 평균 주차 면적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가구당 신문 구독수가 얼마고, 텔레비전 보는 데가 얼마고 해가지고 어디는 행복지수가 얼마고, 어디는 중앙일보가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중앙지라 그래요. 지방지 같으면 다르게 접근했을 수 있지. 결국 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 발전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지역은 지하수 먹으면은 상수도보다도 훨씬 좋은 물인데 그 지역에다가 여기 상수원 보급률이 제로네. 그래가지고 여기 상수원 대줘야 돼.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망 뚫고 길 지하 파가지고 상수원 대준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주민들이 놀고 앉았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 지역 발전이 지방 분권이나 지방자치에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정부가 이 일을 처리하게 한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그 광주에도 도시 재건축 사업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재정착,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정착해서 사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요. 서울 같은 데는요. 10%예요. 10%.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아니, 누구를 위한 도시 재개발이고 재건축인가? 그런 얘기 얼핏 듣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 돈 조금 더 받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 이익이지 뭐. 근데 그 사람들 이익이 그만큼 돈 좀 더 받았던들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형성했던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른 데 가서 그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럼 결국 이때까지는 전부 대차 수입, 지출, 대차 대지표에 의한 사업성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개발하고 뭐 저기 하는데 사람 관계가 이게 하나도 고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물리적 척도, 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거 위주해서 인간 척도로 이제 개정 단위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북구, 서구, 동구 지방자치하면 북구는 북구대로 딱 끝나고, 동구에서 오는 거, 야, 이거 못 와. 여기 북구에서 그 매일 청소하는 도로야. 니네 여기 올라오면 세금 내던가. 이러는 지방자치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서비스는 인접 다른 구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앙 집권 논리에 지방 분권 논리가 많이 쪽을 못 쓸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라, 지방 분권 했더니 너도 나도 종합운동장 만들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뭐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그냥 다 그 좀 인접해서 사용하면 쓰고, 아니면은 두 개 군이 합해가지고 가운데다 하나 만들어 놓고 공용으로 써도 되는 걸 갖다가 그거 저기 뭐야, 군수는 군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자꾸 지꺼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좁은 나라에서 지방 분권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라는 게 지방자치나 지방 분권을 주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조정해주고,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랑 전라남도랑 관계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 하시죠? 그게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밑바닥부터 이 사회가 형성되는 단계를 보면은 우리 집단하고 저 집단하고 협상을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는 협조하고 뭐는 각자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걸 잡았는데, 꼭 뭘 가지고 가면은 상위 아니면 중앙정부가 조정해줘야 된다는 이 사고 때문에 지방분권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권을 꼭 지려고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하면서 이 일을 넘겨주는 듯 하면서 핵심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뭘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핵심적인 권한은 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네. 이게 일본 사람 없다고 그랬죠, 여기. 쪽발이 지방자치예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활동과 지역 환경이 연동되어 있는데,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 문제를 지방에 맡기면 큰일 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일단은 안 해야 될 것 같죠? 묻는 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2008년도 얘기입니다. 2008년. 경기도 하남시 있죠. 하남시에 그 서울 상수원 그 지나는 그 노량진에서 수치할 때예요. 거길 지나잖아요.
아, 여기에 그냥 러브테린이 뭐니 잔뜩 들어서는 거야. 예, 하남시에서 저기 그 건축 허가를 내줘가지고요. 근데 상수원 보호에 관한 것은 중앙 그 환경부에서 지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걸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그리고 또 저기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에다가 질의를 한 거야. 아니, 지역 환경이 이 모양인데 왜 건축 허가를 여기다 내줬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이렇게 열악해졌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 우리 업무 아니요. 그 중앙정부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권 전부 이거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슬그머니 자기 땅 뭐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저기 형편없는 땅 또 이 상업지구로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는데, 그거 국토부에서 어떻게 알고 세세하게 보고 승인하겠어요? 뭐 절차 제대로 지켰어? 땅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결과가 발표됐는데 모 시의원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모 시의원 좀 의심난다 했더니 모 시의원이 뭐라고 이제 신문 기자회견에서 지방재단 뭐라 했는가. 시민단체 몰라도 한참 모르네. 도시계획권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있어.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은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줄수록 책임있게 지역 환경까지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 지역 경제 활동하고 지역 환경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지방 분권을 통해서 가장 잘 실현하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은 지역사회가 못 합니다. 아무리 환경 챙기라고 여러분들 왜 저기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라고 하잖아요. 분리수거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안 지켜봐요. 그거 나라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개인, 지역사회, 지방,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빨리빨리 내려줘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부로 와닿는 공동체 관리 슬죠. 그게 지혜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규모의 경제하고 차별화의 이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명언을 하셨어. 다양해야 뭐 살맛이 나는데 전부 획일적이면 살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줘야 돼요. 자치권을 안 주면은 내가 왜 노력해서 내 거 씁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국가에서 보충해 줄 텐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가장 기초 단위까지 해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주게 되면은 특색 있게 해서 주변 사람도 좋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역 잠재력이 사장되는 꼴이 되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국방 의무 같은 거, 군대 키우는 거, 군 무기 체계, 이런 건 대규모로 해야, 이게 통할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 분권의 그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주민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1995년 1월에 일본 고베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마을에 전부 지진으로 다 접쳤는데 미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잘 알아가지고 무너졌는데 이제 소방대원이 와서 매몰된 지역 팔라고 하니까 그 지역은 팔 거 없어. 그 할머니 저기 어제 둘째 딸네 집 가셨어. 그러니까 거긴 팔 필요 없어. 여기 어제 삼촌이 오셨다는데 아마 삼촌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100% 살려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의미예요. 이 지방자치는 이런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가장 잘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남과의 관계에서 빗대는 거지, 남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돈 가지고 있더라도 이 지구상에 나 혼자다. 내가 50억 가지고 있다. 저기랑 어디다 써먹겠어. 아무 짝에도 소용없죠. 우리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던 돈이라든가 지식, 정보, 기술, 권력, 이건요,
기본적으로 가진 자에게 아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자본, 기술, 지식, 정보 상대방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상대방 존중해야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지역사회 발전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 실현하는 게 뭐겠어요? 지방자치고 지방분권이다, 이런 얘기. 이게 아마 인쇄가 돼 있네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빨리 집에 가시는 게 더 좋죠? 이만 하겠습니다.